안녕하세요. 오주은입니다. 얼마 전에 박종래 대표님을 찾아가서 블로그 과외랑 협업적인 마인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돌아왔는데요. 영상을 저만 볼 수도 있고 저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들은 협업을 하면서 내 마인드를 가지고 간다는 건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이기심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고, 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떻게 보면 뭐 블로그도 굉장히 사소한 저만의 어떤 개인적인 잘못하고 있는 것들, 잘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라서 조금 같이 나누기에 기쁘게 같이 나눌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것들을 같이 나누면 혹시 그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 자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 발견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을 편집을 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글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블로그 글쓰기가 아니라 협업적인 글쓰기 같은 것들이 따로 있을 수 있구나. 관점과 시야가 커지면 훨씬 더 많이 누리고 또 많이 심플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협업하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공유를 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협업적인 마인드 인사이트에 대해서 박종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박종래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밍크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밍크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오일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밍크 오일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박종래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대표님의 제품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제 블로그랑 저 온라인 환경을 박종래 대표님께서 이제 환경을 체크해 주시면서 조언들을 해 주신 건데 분명히 보시면 좋으신 분도 있고 취하실 만한 것이 있긴 하지만 보셔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난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어떤 제각각의 마음과 제각각의 생각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을 짧게나마 전하고 싶어서 먼저 앞에 넣었습니다. 박종래 대표님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협업적인 마인드가 궁금하시면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협업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돼요. 네, 네가 돼요. 그 에.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강인숙 에스테틱 글을 쓰는 사람이 박종래야. 에. 그러니까 박종래에 포커스를 맞추면 네. 이 글이 이상해지는 글이 나와요. 아, 강인숙 에스테틱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글을 쓰고 네네. 거기를 지금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소비자와 네. 강인숙 에스테틱의 장점들을 서로를 위한 글을 써줘야 돼요. 아, 네. 3자잖아요. 에, 에, 3자니까 에. 강인숙 에스테틱에 관한 글을 쓰면은 무슨 글이 나오냐면 마케팅 글이 나올 거고 네. 소비자 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보. 후기 글이 나오는 수준인데 정확한 후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에, 그죠? 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냐면 둘 다를 생각해서 두 사람 둘 다를 위한 어떤 그림은 어떤 걸까를 생각해서 고민해서 글을 써야 되겠죠. 음, 그러면 이제 네가 돼서 글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에. 근데 내가 돼서 내가 글을 쓰면 마케터가 어, 되죠. 돈 어, 주고 시킨 마케터랑 저랑 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에. 그죠? 에. 협업하면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써준다고 써줬는데 네. 이거는 돈 주고 쓴 글이야 완전히 어,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이런 느낌을 순수 갖다. 체험이 예, 아니라, 그쵸. 그런 거는 네. 협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돼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의 글을 써주면 네. 나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음, 그 사람이 드러나서 상에 노출됐어요. 네. 그 쓴 놈이 누구야? 네. 나잖아. 네, 그래서 네. 이런 협업을 하겠다고 온 어, 블로그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블로그를 좀 쓰던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면 협업하는 걸 쓰면 내 블로그 지저분해지는데
이는 이것저것 링크일만 하고 싶은데 무슨 피부 주제가 관리 샵을 내가 왜 했어야 돼 이런 네네네네. 얘기인 거예요. 네. 전혀 관계가 사실 없어요. 네네. 그 사람 블로거를 그러니까 이만큼 중에 요만큼 하는 거야. 네. 오히려 파워 블로거들 보세요. 파워 블로거들 여러 가지 보면 다. 네. 자기가 쓰는 거 따로 있어. 그리고 네. 밑에는 진짜 네. 막 일부러 맛집 찾아가서 쓰고 네네. 맛집과 피부 하는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런 거 쓴단 말이죠. 네. 근데 잘 모르니까 자기는 전문가스러워야 되니까. 제가 듣기로는 2017년도에 단 한 명 알아들은 저 남으신 분이 대표님이라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3개월 동안 이걸 하면서 나름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걸 1년, 2년 했으면 진짜 죽어났겠다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2017년도에 들어와서 협업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분의 마인드는 어떤 협업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쵸, 그거는 있습니다. 상황들이 발생을 예. 하고 입장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특히 사랑 입장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신을 많죠. 느낄 수 있는 네. 파트잖아요. 예, 그런 입장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그거를 제가 풀어봤어요. 몇 번 풀었는데 그게 네. 별로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가 않아요. 아. 제 말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나는 그렇게 이해했고 교수님하고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얘기하는 것이 득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쨌든 몸으로 느끼고 자기가 체득하고 해야 되는 느끼고. 거죠. 협업이라는 게 아까 협업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감정하고 비슷하다라는 거. 이게 거의 같다라는 거죠. 이게 거기서 내가 되는데 사랑에 빠져버리면 마케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려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녹아. 저는 이 협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연구진을 만나기 전에 네. 마케팅 공부를 한 10년 이상 했어요. 저한테 강의를 해주신 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배품을 얘기를 했어요. 배품. 그러니까 기승전 배품이야. 모든 거는 기승전 배품. 왜 배품을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고객 감동이에요. 고객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기업들은 문의로서 고객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고객을 잘 감동시키는 것처럼 모든 걸 시스템으로 해내요. 그래서 사실 고객이 감동해요. 그리고 그걸 사게 돼요. 근데 우리들은 못해요.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냥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배품이라는 거죠. 고객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접한 것이 배품이라는 거죠. 계산적인 누들겨서 할 수 있으면 해. 근데 네가 계산하는 그 순간 상대는 알아. 네가 계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해. 그 분이 한 얘기예요. 베풀 때 계산하지 말고 베풀면 언젠가 누군가 그걸 아는 순간 감동을 하게 되고 감동을 해서 나한테 물건을 사게 된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연구소님 만날 것도 참 재밌습니다. 30분 만에 그 동영상 보신 적 있죠? 떠먹이는. 예. 그 동영상 보고 협업에 대해서 딱 듣는 30분 만에 이거다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전부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잖아요. 나눔과 배품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파워블로거들 모여서 이 일을 하면 진짜 대박인 것도 알아요. 근데 안 됐어요. 이쪽 마케팅하는 그룹에서도 그러면 상위 노출이 되자 지수가 다들 높아요. 그러니까 노출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햄은 좋은 건 아는데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한 얘기는 이건 될 것 같아. 이건 될 수 있어. 나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무료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과 같이 한다는 것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또 실제로 맛도 본 적도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단한 것도 봤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근데 어렵다는 것도 알고 된다는 것도 알죠. 협업을 하고 가자는데 이 사람은 협동적으로 하고 싶어하고 기브앤테이크를 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딜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8월 달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협업이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거죠. 네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는 순간 딜밖에 안 돼요. 사랑이 없이 이걸 이끌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딜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면 깨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네가 되면 돼. 나는 나중 문제야. 네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 둘 중에 아무라도 상관은 없어. 이게 진짜 뭐라도 돼보자는데 딜이 들어가면 네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 이게 이제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되고 떨어져 나간 사람 중에 사실은 협업 마인드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다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못 따라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막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안 떨어진 사람 거의 없어요.
잘 되니까. 예, 혼자 사니까 바빠. 이거 쓸 시간이 없네. 안타깝죠. 근데 저는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로 돌아다니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교수님은 형이상학적으로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결국 블로그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상위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네. 상위 노출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글을 써야지만 내가 상위 노출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바로 협업의 하나는 원리,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원리라는 거. 그러니까 남의 걸 계속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훌륭한 마케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 나만 좀 남존일만 시키냐?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좋은 일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나를. 그렇죠. 네. 그러면 100명 중에 한두 명만 내 걸 써도 되는 거지. 내가 그 쓸 것도 없는데 내 걸 쓰는 거 한 개 부딪혔는데 조금 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 협업하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인드 장착 쉽지 않아요. 뭐 사랑 향학적이야. 그죠? 근데 그거를 조금 내 레벨을 낮춰서 나누고 베푼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래 네가 벌면 나 쌩까겠어. 이 정도 마음만 가져줘도 마음을 훨씬 편하게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밍크 오일을 특별히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스토리텔링이랄까? 네. 일단 제가 민코일을 하게 된 거는 민코일이 천연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실제로 오래전부터 천연상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연상품을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민코일을 만났고 민코일에서 첫 번째 꽂힌 말은 자연정제 방법이에요. 자연정제 방법이라는 그 특별성. 제가 참기름도 꼭 직접 짠 걸 먹거든요. 마트에서 사 먹진 않아요. 뭐냐면 공업적으로 끄집어낸 거는 화학정제를 한 거고 순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살아있지 않은, 에너지가 살아있지 않은 그 참기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소함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고 향도 떨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민코일을 처음 접했을 때 NC5 민코일을 처음 접했을 때 자연정제 방법이라는 것에 확 꽂혔고 실제로 그 성분의 그냥 매력을 느꼈고 매료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민코일을 취급하게 되는데 지금 2년, 3년째 지금 민코일을 취급하고 있는데 확산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사실 맨 땅에다 헤딩을 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금 제가 2년, 3년 동안 알려놓으니까 알려지기는 했는데 알려지고는 있는데 이제 그게 소비자로 연결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관심도는 많이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구매로 이루어지는 거는 좀 현저히 많이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사랑 다시 상의를 해서 이제부터는 마케터, 즉 대리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판매원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판매원을 모집을 하면 이제 그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그래도 저랑 같은 마인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화장품을 사용을 하는데 그 화장품 사용에 독을 바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뭐 얼굴에 좋다고 바르는 건데 결국 피부를 더 망가뜨리고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에 되어 있다면 이제 민코일은 피부 본연을 살려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건강하게 만들고 피부를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피부 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화장품을 판다라기보다는 건강을 판매한다는 기분으로 뭐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경피독이 어느 정도 투입해도 커버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이거 반드시 쓰셔야 돼요라는. 그러면 뭐 다 마시라고 그러고 싶은데 뭐 이것저것 다 괜찮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아토피가 심하신 분들, 특히나 화학적인 것에 노출이 되어서 아토피가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민코일 꼭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토피를 낫게 한다. 이건 과대 광고이고 무슨 뭐 이건 아니에요. 아토피를 낫게 한다기보다는 아토피 있는 분들이 다른 화장품들로 인해서 더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실제로 우리 고객들 중에 스테로이드 젤을 사용하시는 분이 쓰는 경우 있어요. 스테로이드에 중독되신 분들은 진짜 아무거나 못 써요. 그냥 조금만 써도 막 일어나고 특히 민코일 써도 실제 각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실 말씀이 뭐냐면 다르다라는 거죠. 일어나는 것이 저쪽은 화학 덩어리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내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제일 효과가 빠른 분들은 건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름이 이게 나이 60대이신 분들은 쓰면 바로 좋다 그러세요. 오히려 40대는 정말 좋은 거 맞나 이러실 텐데 60대들은 써보시면 바로 좋다고 그래. 이 좋은 거는 아마 건성이신 분들한테 파기 굉장히 쉬울 것 같고 꼭 필요하신 거를 찝으라 그러면 저는 아토피나 아니면 악건성, 아토피, 그다음에 아까 말한 스테로이드에 좀 중독되신 분들은 좀 추천드리면 팔기는 어려울지라도 또 설득시키기는 어려울지라도 그분들은 꼭 써라 그러고 싶어요. 그 명현 반응이 인정이 가능한 명현 반응들이라는 거죠. 이거 바르면 며칠간은 뼈드락지 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명현 반응이 아니라 어떤 각질이 일어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가 살짝 뒤집어진다든지 하는데 그것들을 소비자들이 이미 알고 나한테 질문해 온다는 거죠. 나한테 크레임을 거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고 싶은 명현 반응이에요. 이거 이런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본. 그건 명현 반응도 아니네요. 예. 네, 그냥 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부 변화에 예, 피부 변화. 대한 반응들이네요. 네. 네. 마케터 모집 멘트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핵펀치. 네. 제가 2년 동안 민코일에 가서 많이 알려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저 혼자 하는데 한계를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분, 저랑 같이 이 정말 좋은 제품 민코일, NC5 민코일을 확산시키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식구들을 좀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실 분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AI 알고리즘에 네. 전혀 해당이 안 돼요. 붙이는 순간 저품질 걸릴 수 있죠. 오히려 이제 제목과 글이 어떤 게 피부관리샵을 키워드로 주제를 쓸 때는 그 압구정 피부관리샵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압구정 피부관리샵의 상위 노출, 그러니까 피부관리샵의 키워드를 잡는데 밑에 내용은 예를 들면은 뭐 다이어트 식품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야. 압구정 피부관리를 만약에 검색해서 그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상위에. 그럼 관심 피부관리샵이 없어. 사실 다이어트 식품에 있는데 왔으니까 낚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튕겨나가지. 이걸 누가 한 걸까라고 궁금해한다면 바로 옆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적혀 있으니까 페이지 그렇죠. 노출 배경 페이지에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보를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위 노출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됐다가 내려갔을 거예요. 올라갔다가 글을 쓰면 대부분 올라가니까 이게 글을 많이 쓰면 올라가니까 왔는데 이게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튕겨 나가는 거죠. 왜냐면 연관 검색어라는 거를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그러니까 하다 보니 나오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네이버가 연관 검색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오히려 커팅해내고 있어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으니까 집어넣으니까 이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조회수가 예를 들면 조회수가 330회밖에 안 되는데 연관 검색어가 생긴 상황이 발생해. 이 패턴이 걸려. 그럼 이거는 어거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안에다. 우리 협업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부터 이슈를 만드십시다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막 끌어내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많은 사람이 지금 민코일에 관심 가지세라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민코일 하는 사람이 박종래가 민코일 한다라는 걸 여러 군데 얘기하니까 그래? 민코일이 뭐야? 라고 쳐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서 치니까 청주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모임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동시도 아니야. 뭐 시간도 엉망진창인 곳에서 이거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 강인숙 에스테틱과 얼굴 비대칭을 연관 검색어로 만들어내고 싶어. 그래갖고 매일 그거를 20번, 30번씩 조회를 해. 그럼 걸러내서 오히려 저품질이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그 걔네들이 네이버에서 하는 걸 캐칭해가지고 그대로 막 뭐 이렇게 특화시킨다. 이름 까딱 잘못하면. 근데 내용이 그러니까 다이 알고리즘은 뭐냐면 내용은 충실해.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것과 내용은 부실한데 그 패턴만 맞춰갖고 나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는 거죠. 상위 검색에 머릿속에 상위가 노출을 시키려고 애를 쓰실 때면 저품질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위치가 될 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포스팅 해나가는 거. 또한 나의 뭘 보려면 어디로 가라라는 게 목차가 그 글 어느 이렇게 카테고리
스토리가 네네네, 페이지에 그렇죠. 나왔으면 예, 예, 예.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 쇼핑몰로 바로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굳이 이 안에다가 내 쇼핑몰을 정보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보고 싶으면 여기 가서 사고 싶으면 여기 가서 사. 네. 이거는 누가 해준 거냐면 그 블로그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추천해 준 거잖아요. 네, 네. 이 안에 쓰는 거는 네이버가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넣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네이버가 이렇게 쓰면 좋아 이렇게 해준 거니까 여기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르면 네네. 사이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여기가 제가 뭐 하는 놈인지 여기까지만 보면 뭐 하는 놈이 확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 밑에부터는요. 이제 사소한 거. 이제 네네. 다른 일을 쭉 써놓은 거예요. 네. 밑에다가 여기 구성을 다르게 예.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대칭 관련, 네. 그다음에 등 관련, 그다음에 뭐 웨딩 관련 네. 이렇게 쫙 해놓고 각각의 포스팅이 10개, 20개씩 된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웨딩도 하고 괜찮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블로그와 페이스북, 유튜브 세 개가 있잖아요. 유튜브가 그 기능을 굉장히 높여놓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 개가 좀 약간의 성향이 다른데 페이스북은 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죠? 소통의 공간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물론 방 안에서 만나러 다니지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거죠. 만나면 뭐 하세요? 얘기하죠. 얘기하죠. 나 그러다 뭐 얘기하다 보면 너 뭐 하니? 나 이거 한다. 나 이거 잘하는데.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 곳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손님을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실제로 네. 아는 분을 만나러 다니면. 네. 그죠? 그럼 누군가 어떤 걸 성공하냐면 제가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따로 시집 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강인숙 이러면 성공이신 거야. 내가 갈 일은 없어. 네네네. 그런데 누군가 무슨 일이 생각났는데 누가 생각나면 네, 내가 네. 생각나주면 네, 맞아요. 이미 그건 된 거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게 페이스북의 공간이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잘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페이스북에 고객을 만들려고 그래. 부담스럽게. 예, 부담스럽게. 네. 협업에서 그래서 협업의 거래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왜 협업에서 고객을 만들어내냐고요. 네, 고객 네. 아니야. 그냥 나를 알려줄 사람인데 네. 내 고객이니까 민코를 사세요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거부감 느끼고 부담스러워하고 네. 기브앤테이크가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아니다라는 거죠. 한 달이 건너라고. 그래서 잠재 고객을 늘려가는 방법이 페이스북이라면 네. 블로그는 아니에요. 직접적인 네. 고객을 상대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블로그에 비대칭 피부 관리 샵 네. 이걸 치는 사람이 고객이에요? 잠재 고객이에요? 아니면 나를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고객이죠. 고객이죠. 그럼 100% 고객이야. 네네. 그 사람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네.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알리면 블로그를 뭐지라고 칠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 네. 블로그는 직접적으로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블로그 와서 잘 봤어. 네. 비대칭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강인숙 에스텍 잘하는 것 같아. 네. 강인숙 에스텍 쳤어. 네. 쇼핑을 하러 가는 거죠. 네. 갔는데 이거 안지자가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게 홈페이지에서 보인다. 홈페이지의 힘이죠. 실제로 쇼핑몰도 네. 클릭 100번 하면 1명, 2명 오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네. 쇼핑 블로그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강인숙 에스테틱은 이런 걸 잘하고 이런 내 자랑을 막 해내는 거예요. 네네네. 블로그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어떤 샵이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어요. 쇼핑몰은요. 쇼핑몰 상품이 있어야죠. 상품이 있어야죠. 네. 상품이 없고 나를 알리고 있어. 얼마냐니까 그랬더니 아니 잠깐 얼마인지 나중에 얘기하고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다가는 프로그램들이 쫙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 왜냐면 이미 강인숙 에스테틱을 치고 들어온 사람은 내가 웨딩하는 사람이거나 비대칭이거나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럭셔리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쇼핑몰 만드실 때 한글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가독성이 높아서. 이분 여드름 하고 싶은 사람 이게 가독성도 높고 뭐 하는지 확 눈에 띄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아주 좋네요. 여기는 여기 참 잘 돼 있어요. 요거 벤치마킹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마음에 든다. 일단 첫 번째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건 페이스북. 그다음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블로그. 그다음에 쇼핑을 하고 싶은 사람은 쇼핑몰. 여기도 이제 그 쇼핑몰을 얼마나 잘 갖춰놓냐에 따라서 그 예약률이 쇼핑몰에서 100% 이루어진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서요. 여기서 오지 않고 전화하지 않아도 클릭할 수 있다면 좀 가는 데가 긁어지셨죠? 네. 원포인트 레슨 아주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추천